안녕하십니까. 당국대학교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싸우지 않고 이겨라, 모략으로 이겨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혈질이란 말 아시죠? 아마 학창시절에 정말 어렸을 때 싸움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 없겠죠? 근데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그렇다면 손자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손자는 전쟁을, 싸우는 것을 경계하고 또 경고합니다. 그래서 모략으로서 상대를 치고 외교를 통해 공격하고, 또 이것이 바로 고수의 전략이고, 병사들을 동원하고 마치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면서 성벽 공격하는 것을 하수 중에 하수로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백전백승? 절대 좋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된다?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전략, 이것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싸우지 말고 적을 굴복시켜라, 손자병법 모공편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서양의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 보면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폭력적 수단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바로 전쟁은 뭐예요? 폭력이에요. 그러나 손자는 그 폭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싸우지 말고 굴복시켜라. 파괴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절대 전쟁, 제대로 된 전쟁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가 모공편에서 얘기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렇다면 손자가 얘기하는 벌모의 전략과 벌교의 전략, 즉 최상의 전략인 모략으로 상대편을 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벌교, 외교 전략으로 상대편을 치는 것, 세 번째 전략인 벌병, 군사로서 상대편을 치는 것, 맨 마지막에 하책 중에 하책인 공성, 성을 공격하는 것, 이런 순서대로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공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 손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용병의 방법으로는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것, 즉 나라를 파괴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고, 나라를 파괴하는 것을 그 다음으로 여긴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논리로 군사를 온전하게, 즉 다치지 않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 최상이고, 군사들을 파괴하는 것, 즉 다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병졸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백전백승은 비선지선자, 즉 잘한 전쟁이 아니다. 부전이 구린지병, 즉 싸우지 않고 상대편의 군대를 이기는 것,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선지선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잘한 전쟁 중에 잘한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붙어보자, 한번 싸워보자, 우리 아마 100번 싸워서 100번 다 한번 붙어보자 라고 얘기하지만, 손자는 어떻게 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아주 중시한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전쟁을 하면서 왕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나가죠. 그럼 다 어떻게 해요? 병사들은 성벽을 기어오르고, 그리고 직접 마주쳐서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쏴서 상대편을 죽이고 이렇게 하죠. 대부분의 춘추 전국시대 때의 전쟁이 어땠을까요? 군주는
또 장수들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좀 심각하게 말하면 때로는 분노 조절장애 같은 이런 걸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피해는 다 누구한테 갔죠? 병사들과 백성들의 몫이 99%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해야만 하는 전쟁에서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군주는 가능하면 전쟁을 택하지 말고 외교와 그 다음에 모략이라고 하는 이것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 한나라 고조 유방이요. 한나라 때를 한번 시대를 옮겨보겠습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요. 천하 통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모사가 전략가가 장량이었거든요. 장량이 축하하는 그래서 자리를 하나 마련했는데 장량과 단둘이 단상에 이제 그 당에 누각 같은 데서 올라와서 술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밑에 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모래밭 뒤에 앉아서 뭐라고 하는데 별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랬더니 그 한고조가 물어봐요. 저기 저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요? 그랬더니 장량이 저자들은 폐하께서 이번에 분봉을 하시면서 분봉을 받지 못한 20명의 20명에 되는 공신들인데 이 자들이 아마도 모반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조가 깜짝 놀라죠. 다른 것도 아닌 모반을 계획한다라니까 너무 겁나잖아요. 장량이 한마디 합니다. 폐하께서 소신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소신의 계책대로 하시면 저 20명 모반을 잠재우는 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마 폐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고조가 다급하죠.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거든요. 무조건 들어주겠어. 라고 하니까 장량이 얘기합니다. 폐하, 저 20명 중에서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자를 한번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시오? 그랬더니 폐하께서 말씀만 해보시오. 그랬더니 한고조가 옹치라는 자요. 저 자는 옛날에 내가 그 폐연에서 기병할 때 배신을 했었고 내가 그때 당시 한 6년 동안 고초를 겪었지 않았어.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나를 배신했고 저 자는 아주 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죠. 장량이 한마디 합니다. 폐하, 옹치를 제후에 봉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한고조가 하겠습니까? 자기랑 앙숙 시간인데. 장량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고조가 좋다. 내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보겠소. 라고 하면서 옹치를 10방후에 봉하노라. 그리고 그에게 시급을 하사하노라. 라고 조서를 내리게 했죠. 그 조서가 내려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옹치가 먼저 제후가 되었으니 우리도 근심할 게 없다. 라고 자발적으로 해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고조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자들을 공격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20명도 자기들이 데리고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 가지고 대항을 했을 것이고 누가 이겼을까요? 한고조로서는 이겨도 이긴 경기가 아니죠. 이긴 전쟁이 아니죠. 결국은 장량의 벌모 전략, 즉 모략으로 상대편을 치는 거 요거 하나로 잠재웠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렇다면 벌교 전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의, 소진과 장의할 때 장의 하면은 연행가로서 유명합니다. 연행가라는 건 뭐냐면요. 일명 그 당시 전국 칠웅이 있었잖아요.
진나라가 맨 왼쪽에 있고 동방이 6개 나라가 있습니다. 조나라, 연나라, 초나라, 제나라, 한나라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잖아요. 위나라. 그 6개 나라를 6나라를 진대사련, 즉 진나라가 또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행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당시 마침 초나라, 남방의 강국인 초나라가 제나라, 동쪽에 산동성에 있는 제나라와 합종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로서는 상당히 거슬리는 거죠. 그 당시 또 초나라의 그 땅도 대단히 많았고요. 진나라 해왕 때 장이라는 사람이 이 세치혀, 일명 이 말솜씨 가지고 찾아갑니다. 대왕, 소신을 초나라에 사신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장이가 어쨌든 초나라에 와서 초나라 그 유명한 회왕을 만나요. 회왕. 초나라 회왕. 상당히 좀 어리석은 군주로 소문이 나 있죠. 초나라 회왕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왕께서 제나라랑 합종 관계를 끊어만 주시면 제가 저희 왕 진나라의 해왕한테 부탁드려서 그 요충지인 상땅과 오땅 600리를 바로 대왕의 땅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렇소? 하면서 얘기를 받아들였어요. 제안을. 그러고 나서 국교를 끊었죠. 당연히. 합종관계를 끊었습니다. 끊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상땅과 오땅의 600리 땅을 받아오라고 사신을 보냈어요. 진나라 사신을 보내서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장이는 또 그 사신을 만나주지 않아요. 장이를 통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여곡절거려 만났어요. 장이한테 그 사신이 물어봅니다. 우리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땅 600리 땅을 좀 달라고 왔습니다. 했더니 내가 어찌 그 당시에 600리 땅이라고 했어. 6리라고 했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힘이 딱 된 거죠. 초나라 회왕한테 보고가 전해지니까 초나라 회왕이 화가 났겠죠. 굴계라는 장군으로 하여금 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웬걸? 이미 그 당시 초나라랑 합종관계였던 제나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공격은 했는데 제나라가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죠. 그 당시 무려 초나라 회왕이 잃었던 군대가 몇 명인 줄 알아요? 병사들이 8만 명이 죽었고요. 땅 4분의 1의 초나라 땅을 진나라한테 뺏기는 그러한 참패를 당하죠. 말하자면 장이의 이 세치혀, 이게 바로 뭡니까? 벌교 전략이죠. 세치혀로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결정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나머지 벌병과 공성은 하책이니까 볼 게 없고요. 정말 상책 중에 상책인 모공 전략과 벌교 전략, 즉 모략으로서 공략하는 것과 외교 전략으로서 공격하는 것, 이 정보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상책이잖아요. 밑에 있는 하책인 벌병과 공성은 아니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즉 병사들, 애꿎은 병사들, 그 병사들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 아니에요. 애꿎은 병사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결국은 왕이, 군주가 상대편과 물밑에서, 백성들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물밑에서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 이거야말로 최상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상대편하고 다툴 일이 있을 때, 싸울 일이 있을 때 직접적인 대면에서 싸우는 것보다 모략이라는 말을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모략이라는 것은 어떤
여기서는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외교라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워 이기는 게 능사일까요? 아니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좋을까요? 네. 우리는 이분법으로 편가르기를 많이 합니다. 흔히 이런 말도 하죠. 10명의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 라는 말도 하죠. 우리도 모르게 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다혈질처럼 정말 싸우려고 해요. 근데 조용히. 우리가 육아에서도 중용을 강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너무 해서도 안 돼요. 좋고 싫음을 너무 피력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중국 교수들하고도 이제 뭐 생활해보고, 많이 해보고 교류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호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비도 가급적이면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마도 상대편과 충돌하고 또 직접적으로 전쟁이라는 어떤 정말 큰 것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는 것은 쌍방이죠. 우리가 삼국지연에도 나오잖아요. 이호경식지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 마리의 호랑이가 싸우면 서로 먹을 거리를 다투다가 싸우다 보면 뭐도 못 이기죠. 두 마리의 호랑이가 지쳐서 결국은 지나가는 개도 못 이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고 이기는 방법, 또 싸우지 말고 상대편을 굴복시키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